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배울 파트는 자동차 보험 파트인데요. 5문항이 고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쉽게 맞출 만한 문제들을 골라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동차 보험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뒷순위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것부터 다 공부를 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 싶으실 때 그때 이제 자동차 보험을 그 뒤에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인데요. 우리 자동차 보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앞에 차가 있고 이 뒷차가 내 차인데 우리가 쌍방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사람이 타 있었겠고 여기도 이제 제가 타 있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의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요 사람 다쳤겠죠? 상대방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인은 대인 1과 대인 2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도 고장났겠죠? 차가 고장난 것을 상대방 물건, 대물도 의무보험이 있고 대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친 거 자상자손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내 차가 파손된 거 자차라고 하는데 이거 마찬가지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보험차에 위한 상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 대물만 외우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얼마만큼 가입을 하냐. 대인 1은 의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합니다. 근데 보상 한도는 1억 5천, 3천, 1억 5천. 사망, 부상, 후유장입니다. 우린 이거 쉽게 1.5, 3, 1.5. 요 숫자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대인 2는 얼마까지 보상이 되느냐? 무제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무제한 보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은 보통 10억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금액은 의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꼭 가입하셔야 되는 의무보험은 대인 1과 대물의 2천만 원 요것만 가입을 하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를 다 가입한 경우를 이제 뭐라고 하냐? 그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의무보험이니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무보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인 1과 대물의 2천만 원까지인데 대인 1이 얼마까지 보상된다고 했죠? 우리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보상이 됩니다. 자,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강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의미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동차가 말소됐다거나 완전 폐차가 됐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해지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상속할 때는 자동차 보험 해지가 불가능하고요. 상속을 포기해야 그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유한보상이라는 거, 요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 5개, 지금까지 5개 친 적 없었는데 요거는 5개 치겠습니다. 우리 의무보험은 유한보상입니다. 유한이 얼마까지가 유한이냐? 우리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가 유한이다. 우리 대인 2에 무한 생각하셔서 무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보기 전에 한 문제 더 나오네요. 자,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보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데 우리 의무보험, 대인 1, 의무보험 대물 2천만 원에 한해서는 전액 자기 부담금입니다. 전액 자기 부담금.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지 못한 게 이제 사실 대인 2로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도 처리하지 못한 게 대물의 임의보험으로 넘어가겠죠. 거기서도 각각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요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의무보험에서 내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 그냥 전액이다. 그냥 전액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상 한도를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우리 보상 한도 얼마였죠?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상 시 3천만 원이어야 되고요.
사망은 최저가 2천에 최고가 1억 5천. 우리 최고로 외웠었죠? 사망 1억 5천까지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도 보면요. 부상은 등급, 부상 등급 한도와 관계가 없다 나오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부상은 최고 3천만 원 주기는 하지만 내가 살짝 삐끗했는데도 3천만 원 줄까요? 그렇진 않겠죠. 부상은 1에서 14급까지의 부상 등급이 있는데 각 부상 등급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우리는 사망 1억 5천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 자, 다음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거 제가 별표 5개 쳤던 거 있죠? 우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한 보상이 아니라 유한 보상이다. 얼마까지? 1.5, 3, 1.5까지 유제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지금 자동차 보험인데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고 대인 1 의무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 얼마다? 우리 다 전액 내가 내야 된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우리 피보험자, 그러니까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자동차 취급업자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나 세차, 정비, 뭐 발레 파킹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내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자동차 보험으로 이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뭐 배상이 있으면은 저를 보상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내가 만약에 내 명의를 사도 내가 가족까지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 우리 촌수로 몇 촌이죠? 여기 0촌입니다. 자녀 1촌이고 부모 1촌입니다. 배우자가 0촌이니까 배우자의 부모도 1촌입니다. 그래서 1촌까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1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조부모는 아빠의 아빠 정도 되니까 2촌이고요. 손자도 마찬가지, 손녀 마찬가지 2촌 이상은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책임 시기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출고받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증권이 필요가 합니다. 근데 내가 요 날 차를 살 건데 지금 우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은 언제부터 적용이 된대요? 첫날에 여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러죠? 24시. 그러니까 내가 이날 차를 샀는데도 운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만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만 첫날에 0시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첫날 가입을 하면 이때만 여기 0시부터 자동차 보험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요 문제는 핵심이 있습니다. 요 문제에서 지금 보기 4번에 보시면 허락 피보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문제에서 허락 피보험자 요 글자 찾았다. 무조건 얘가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그냥 4번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분 그림 찾기 하듯이 허락 피보험자 찾으시면은 정답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피보험자가 아닌 거 우리 자동차 취급업자는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자동차 보험이 원래 첫날 24시에서 마지막 날 24시까지인데 지금 마지막 날 24시는 맞는데 첫날 0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첫날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크게 3가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 이렇게 3가지 책임을 복합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뭐냐면요.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에 관련된 거. 그래서 내가 고의든 실수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망가뜨렸으니까 그거를 배상할 책임을 우리가 민사상 책임이라고 하고요. 행정상 책임은 여러분 아시듯이 뭐 면허 정지, 취소 이런 행정 처분이 되겠고 형사상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고의든 가시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은 뭐에 관련됐다고요? 민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자동차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라는 것에다가 가입자 특성 요율을 곱하고 뭐 기타 등등 엄청난 요율 등을 곱합니다. 근데 요거 어차피 우리가 다 못 외웁니다. 근데 못 외우는데 그래도 외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본 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에서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한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만에 따라서 정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자 특성요율도 보시면요. 쉽게 말해서 가입 경력요율 플러스 마이너스 법규 위반 경력요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경력이 오래될수록 할인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사고가 많을수록 할증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내가 언제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웬만하면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전을 했거나 해외거나 군대에 갔거나 관공서에 했거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입 경력을 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 볼까요? 1번.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지금 1번에 기본 보험료가 나왔고 모시기 나오면서 등에 따라 정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이 되고 외국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외국에서 운전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사실 차량만 운전을 하면 되니까 국내든 해외든 그냥 운전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나라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는데 뭐 어디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차가 무보험차거나 뺑소니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이랬을 때 나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청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지시 감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장님급이에요. 사장님급. 네, 뭐 물론 열심히 이제 일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높으신 분들은 지시, 감독 이제 이런 거 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국토교통부고,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냐면 손해보험사, 전국의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요 보상 업무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단 직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단 직원, 신입사원이 어떤 기획안에 대해서 구상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나요? 보통 그런 아이디어는 못 내죠. 그래서 구상 아이디어는 진흥원이라는 데서 내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손해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는 하지만 구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지금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구상 업무는 못한다. 그냥 시키는 보상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3번 볼까요? 10개의 손해보험 회사가 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상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상은 할 수 있다 없다? 구상은 못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일정 서류를 구비해서 우리 청구해준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손해보험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지시 감독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법률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법률이 이제 배운 적이 없으시고 접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명칭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요한 내용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여기 뒷차가 이렇게 약간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를 박은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얘가 직접 내가 보험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있는데, 요 무과실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과실. 꼭 기억하세요. 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소리인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A고 B가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자 여기 1번 요만큼은 확실히 내 잘못이고 2번 요거는 내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번 요거는 확실히 B 잘못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1번은 내 잘못이니까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3번은 확실히 제 잘못이니까 책임은 안 져도 됩니다. 근데 2번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지만 애매한 것도 난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어도 여기까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게 조건부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B의 잘못을 어떻게 가리냐면 요 입증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운행을 할 때 나는 운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제3자, 저놈이 들어오다가 나를 박았거나 제 실수다, 저 사람의 실수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고요. 내 차량은 기능상 결함이 없이 똑바로 잘 가고 있었다. 요거를 입증해서 확실히 내 잘못을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이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뭐 1번에 뭐 형법의 특별법 이런 표현 다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은 딱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을 찾았다. 그러면 요게 그냥 정답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다음 문제 보시면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1번에 과실 책임주의래요. 아니죠.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무과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가 들어가야 옳은 말이다. 자,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뭐냐면 자동차를 내가 운행을 하다가 내가 남을 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뭔가 파손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과실치사상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책임 세 가지 중에 민사, 행정,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우리가 단순 접촉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돈으로 합의를 다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리 특별 예외를 두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법을 마련을 해둔 겁니다. 조건 두 가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여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얘는 생략하셔도 되고 보험가입의 특례는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피해자를 다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 자동차 종합보험은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인, 대물, 자상, 자차, 무보험차를 모두 가입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중상해를 당했다거나 뺑소니를 내가 했다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큰 사고죠. 사망, 중상해, 뺑소니, 12대 중과실은 큰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이때 형사합의금이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2대 중과실 몇 개일까요? 당연히 12개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요겁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속도 위반이 20km 이상이면은 이때만 12대 중과실로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경우 외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12대 중과실 사고는 20km를 초과한 사고다. 맞는 말이죠. 3번에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은 가해자가 형사 합의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는 무조건 처벌받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가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고 중상해를 입었는데 지금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는 우리 특례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거 우리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속도 위반에 20km 초과. 그래서 3번 20km가 아니고 20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차 보면 그냥 기타 내용도 제가 몇 가지 모아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표현을 쓰시면은 무조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농기계 보험은 대인 1, 2로 구분되지 않는다. 농기계 보험 나온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와도 무조건 정답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다가 문제가 길어서 딱 봐도 읽기 싫으시죠? 근데 1번에 보시면 농기계가 나왔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에서도 보시면 보기가 딱 봐도 길어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 2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그룹별 나왔죠? 각 그룹별 나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얘도 그냥 무조건 정답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은 다 끝이 났고요. 자동차 보험이 말씀드렸다시피 5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자동차 보험 문제부터 딱 쳐다보시면 그 한두 문제가 어렵다고 시험 전체를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실제 문제 푸실 때도 가장 나중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동차 보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 시험지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시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